하루 동안 쏟아지는 소식 중 중요한 내용만 선별해 방송하는 나라의 TV, 어려운 환경에 처한 나라의 TV 운영을 위해 구독료 후원자가 되어주시길 부탁드리며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골수 좌파 방송인 김어준이 29일 김정숙의 명품 의상 등 의전 비용 비공개 논란에 대해 사비로 구매한 것을 무슨 근거로 공개하라고 하느냐고 주장했습니다. 김 씨는 이날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박근혜 정부 말기 특활비로 의류 등을 구입한 건이 워낙 크게 문제가 된 사안이라 문재인 정부는 취임 초기부터 의류 등은 김정숙 사비로 구매하는 원칙을 세웠다며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김어준이가 또 새치 혓바닥 올리며 김정숙 옷값을 박근혜 대통령 경우와 비교질 처해가며 쉴드치는 거 보니 김정숙 옷장에 아주 정통한가 봐요. 해당 소식에 네티즌들은 김어준, 너도 박근혜 탄핵 때 청와대에 있지도 않은 거울방 있다고 선동질했잖아라며 김정숙이 대통령이냐? 대통령과 영부인 경우도 달라. 지금 국민들이 문재인 특활비 쓴 걸 공개하라는 게 아니잖아. 너희 좌파들은 항상 말도 안 되는 걸 가져다가 붙이면서 떳떳하다고 우기더라. 그리고 사비로 샀다고? 그걸 사비로 샀는지 특활비로 샀는지 김어준 당신이 어떻게 알고 단정지어서 이야기하지? 당신이 사줬거나 김정숙이 옷 살 때마다 따라다니기라도 한 거냐? 그리고 오해받기 싫으면 공개를 하면 되잖아. 너희 놀리면 사인도 아니고 공인인 영부인인데 특활비 유용한 의심을 벗고 싶으면 공개하라고 hir난했습니다. 김정숙 옷값과 액세서리 등 논란이 갈수록 거세지자 청와대가 김정숙의 옷값 등 의전 비용 논란에 대해 직접적으로 반박에 나섰습니다. 일각에서 제기된 특수활동비 사용 의혹을 근거 없는 주장이라 못 박으면서 가짜뉴스 확산을 차단하겠다는 의도입니다. 하지만 청와대가 의상비 사용 규모와 특활비 내역의 비공개 원칙을 고수하면서 오히려 의혹을 증폭시켰다는 지적입니다. 신혜현 청와대 부대변인은 29일 오후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대통령 배우자로서 의료 구입 목적으로 특활비 등 국가 예산을 편성해 사용한 적이 없고 사비로 부담했다며 국방, 외교, 안보 등의 이유로 특활비를 구체적으로 공개하기 어렵다는 점을 빌미로 일부에서 사실과 다른 무분별한 주장을 펴 유감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청와대는 김정숙이가 공식 행사에서 착용한 의상 가운데 주최 측 등으로부터 지원받은 의상은 있으나 이 경우 착용 후 반납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반납했다지만 구체적인 내용을 제시하지 않은 청와대, 더욱 김정숙의 의상과 관련해 발생한 비용의 규모 등 구체적인 내용 또한 끝끝내 공개하지 않고 있어 청와대의 반박에도 논란은 더욱 커질 전망입니다. 김재원 국민의힘 전 최고위원은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청와대가 문제를 계속 덮고 간다고 과연 그냥 넘어갈 수 있겠느냐며 특활비 내역을 공개하지 않는 것은 더 화를 크게 불러일으키고 형사처벌 문제까지 야기한다고 비판했습니다. 당장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옷값 정보 공개를 촉구하는 청원이 게재됐고 이날 현재까지 4만여 명이 동의했습니다. 일각에서는 문재인의 재산 현황을 들어 청와대의 사비로 구매 주장의 근거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관보에 기재된 문재인의 재산 증가분은 대부분 예금으로 2018년에는 1억 3,500만 원가량 늘었습니다. 2019년에는 모친의 등록 대상 제외에도 부부 명의의 재산이 8,500만 원 가까이 늘었습니다. 2020년에도 약 1억 2,700만 원 증가했습니다.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2억여 원의 문재인의 연봉과 증가 수준이 별반 차이가 없다며 사비로 옷을 구매했다는 청와대의 주장에 납득할 만한 사람이 많겠나라고 말했습니다. 문재인 마누라 김정숙의 의상비 사치 논란을 두고 청와대가 직접 입장을 밝힌 것과 관련해 박근혜 대통령의 측근인 유영하 변호사는 박 대통령의 의상비 논란도 역사가 밝혀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29일 오후 청와대가 김정숙 의상비 논란 관련 입장 브리핑을 할 당시 유영하 변호사는 YTN 뉴스에 출연해 진행자로부터 박 대통령도 의상비 관련 의혹이 있었는데 어떻게 결론 났었나라는 질문을 받고 이같이 답했습니다. 유영하 변호사는 제가 당시 변호인으로서 기억하는 사실은 처음에 특검에서 조사할 때 대통령 의상비 3억 원을 최순실 씨가 대줬다고 결론을 내서 기소했다며 그런데 이후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의 조서를 보면 특활비 일부를 대통령 의상비로 썼다는 얘기도 있었다. 그러면 하나의 결론에 대해서 서로 상충되지 않겠는가라고 반문했습니다. 이어 유영하 변호사는 아마 그 부분은 역사가 밝혀질 것이라며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또 박 대통령 의상비 관련 향후 법적 조치 가능성에 대해서도 제가 변호인이기 때문에 말씀드리기 조심스럽지만 형사소송법에 기재가 돼 있다며 재심 청구 사유도 기재돼 있고 긴 호흡으로 보면 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문재인과 윤석열 당선인 회동에 옮기는 하루, 그러니까 24시간도 채 가지 못했습니다. 어젯밤엔 역대 가장 긴 화기애애한 의한 만남이었다고 평가하더니 29일에는 다시 싸늘해졌습니다. 그렇다면 무엇 때문일까요? 28일 청와대 회동에서 문재인은 용산 집무실 이전과 관련해 예산을 면밀히 살펴 협조하겠다고 발언했는데요. 여기서 방점은 협조가 아니라 면밀이었습니다. 29일 국무회의가 있었지만 예비비 안건은 올리지 않았고 인수위가 예비비를 다시 짜오면 그때 검토하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집니다. 5월 10일 용산시대 개막은 사실상 물 건너 갔다는 평가입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용산 이전 협조 제공은 틀린 표현이라며 용산이라는 지역을 명시한 적도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안보 공백 우려 해소가 담긴 새로운 예비비 안을 다시 짜와야 한다면서 새 예비비 안을 두고 면밀하게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안보 공백 해소가 필요하다는 기존 입장에서 바뀐 게 없다는 겁니다. 결국 인수위가 새로운 안을 제시할 때까지 예비비 처리가 어려워지면서 윤석열 당선인이 취임하는 5월 10일 용산 이전은 사실상 무산됐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요. 해당 소식에 네티즌들은 그러게 좌파놈들은 만나지 말랬잖아. 말 장난치고 아전 인수격으로 선전선동하는데 이용만 당할 걸 뭐하러 만나시나라고 윤석열 당선인의 나이브함을 비판하며 문재인 특활비도 면밀히 검토해주세요. 세밀하게라고 문재인에게도 격분했습니다. 5월 10일 고집 않겠다. 윤석열 당선인 측도 청와대에 아쉬운 소리는 하지 않겠다는 입장입니다. 윤석열 당선인 측 관계자는 5월 10일 전 용산 이전은 힘들게 됐다며 취임 이후에도 당분간 통이동에 머물고 대통령 집무실, 프레스센터 등은 순차적으로 이전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윤석열 당선인 측은 문재인이 즉각 협조해주지 않는 데 대해 공개적으로는 말을 아꼈습니다. 하지만 내부에서는 청와대에 당했다는 격앙된 반응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윤석열 당선인 측은 용산 시대는 늦어졌지만 5월 10일에 맞춰 청와대를 개방하는 작업에는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윤석열 당선인 직속으로 설치된 청와대 이전 TF 관계자들은 최근 청와대 답사를 마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청와대 녹지원과 상춘제, 북악산 등산로 등을 우선 개방하고 본관, 경호동 등 건물은 국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수립해 순차적으로 개방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윤석열 당선인 측은 청와대가 개방되면 대통령실 이전 여론도 긍정적으로 바뀔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안철수 대통령직 인수위원장이 29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 만나 새 정부 초대 국무총리직을 맡지 않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안철수 위원장은 오는 30일 기자회견을 통해 자신의 거취와 관련한 입장을 표명할 것으로 보입니다. TV조선과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안철수 위원장은 이날 오후 5시 30분쯤 윤석열 당선인과 40여 분간 독대한 자리에서 국무총리를 맡지 않고 당으로 돌아가겠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안철수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인수위 업무에 집중하겠다고도 밝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치권에서는 안철수 위원장이 차기 대권 도전을 염두에 두고 총리보다는 국민의힘 당권 도전에 나설 계획이라는 관측도 나옵니다. 이 소식은 분명 당대표 연임을 노리는 이준석에게는 악재가 되겠지요. 한동훈 검사장에 대한 압수수색 중 휴대폰을 빼앗으려다 폭행을 가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정진웅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에 대해 검찰이 1심과 같은 징역 1년형을 구형했습니다. 29일 서울고법 형사 2부 심리로 열린 정진웅 연구위원의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원심 구형량과 같은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앞서 1심은 정진웅 차장검사에게 징역 4개월의 집행유예 1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습니다. 정진웅 차장 검사 측은 1심에 불복해 항소했는데요. 더 기가 막히는 건 1심에서 유죄 판결받은 정진웅 차감검사에게 그 어떤 징계도 하지 않았다라는 점입니다. 내 편은 철저히 감싸돌겠다는 문재인 좌파 정권의 검찰개혁 민낯인 겁니다. 지금 문재인 극좌 정권에서 윤석열 정부 체제로 넘어가기 한 달 정도 남짓한 시점에서 좌파 정권에서 그간 하염없이 미루어왔던 비리 의혹 관련 검찰의 수사 행보도 180도로 달라지고 있는데요. 최근 산업부 블랙리스트 수사를 위해 산업부 압수수색에 이어 지난해 9월 한동훈 검사장이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검찰에 고발장을 냈다가 반려된 일을 두고 검찰이 진상조사에 착수했다고 합니다. 국민이 고발장을 제출하면 수사기관은 원칙적으로 수리할 의무가 있습니다. 검찰이 이례적으로 반려한 이후 해당 고발장은 서울경찰청에 배당되기까지 6곳의 수사기관을 떠돌았습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은 한동훈 검사장의 추미애 전 장관에 대한 고발장 반려건에 대해 구체적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진상조사에 나섰습니다. 해당 소식에 네티즌들은 문제나 이런 것을 두고 검찰개혁이 아니라 계약이라고 한단다. 썩어도 이렇게까지 썩었나? 대가를 받아야 한다라며 추미애, 박범계가 검찰개혁을 핑계로 친정부 검찰을 앉혀놓고 많은 사건을 뭉개고 조사조차 못하게 막아다는 의혹이 있다. 지금이라도 저들의 권력 남용을 조사하고 미진했던 조사들을 재개해 공정하고 합법적으로 적폐 수사가 이뤄져야 할 것이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나라의 TV는 구독료 후원으로만 운영 유지되고 있으니 구독자님들의 따뜻한 정성이 필요합니다. 항상 뉴스 전달 방식에 노력하는 나라의 TV가 되겠습니다. 구독 그리고 알람 설정, 뉴스 영상 내용이 좋았다면 좋아요를 클릭해주세요.